한국이랑 독일 경제했는데 근데 그 페이퍼 잠수함하고 우리 실제 잠수함 성능은 비슷해요. 캐나다 승조원이 그랬잖아. 99년 혼다 시빅을 타다가 테슬라 탄 기분이다. 근데 그걸 하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귓속말 비슷하게 분함 열정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오 진짜? 네, 그걸 건조하는데 1600조 30년 동안. 교수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솔직히 안 될 줄 알죠?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방송 안 나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격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연구회선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요즘에 위스키 팔고 있는 유튜버하는 힘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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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차 미국에서 온 부르기라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위스키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 한국이 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한국 위스키도 괜찮나요? 한국 위스키요? 이제 막 퇴동하고 있죠. 오, 나도 진짜? 제품도 나오고 있고. 네. 한국 하면 뭐가 제일 떠올라요? 저는 K-pop 팬이어가지고 음악이나 무대, 콘텐츠를 진짜 잘 한다고 생각해요. 또 보라색 입었으니까 BTS 좋아하는 거 알아요. 맞아요. 근데 BTS 암이에요. 외에는 또 있어요. 네. 요즘은 알프 드라이브 원이라는 알파 드라이브 원? 네. 혹시 알파 드라이브 원 드라이버? 드라이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K-팝도 핫하고 K-뮤지컬도 뭐 토니 어워드 같은 것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진짜 대단한 자랑거리 이거는 옛날부터 진짜 셌어요. K-조선업. 조선어. 네, 저도 최근에 거제도 갔다 왔는데 저번 주말에 조선업 이렇게 배 만드는 장소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커요. 미국에서도 그 조선업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트럼프 조장기 때 관제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제일 원했던 게 바로 한국 조선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요즘에 제일 1등 반도체. K-반도체. K-반도체. 근데 요즘 주식 때문에 좀 예민해요, 보는 사람이. 야수의 심장으로 버티십시오, 여러분. 근데 또 최근 그 조선업 중에서도 한국 잠수함 이슈가 컸잖아요. 그거 들었어요? 카나다랑. 독일 우리가 이제 잠수함 가지고 갔는데 우리랑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태워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잠수함 얘기 깊게 들어가려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책까지 내주신 오늘의 한양대학교 문근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차비도 적게 들고 외국에 온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는 문근식이고요. 해군 생활 32년 중에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어요. 오, 진짜. 저한테 잠바보 그러더라고요. 잠바보? 잠수함 바보라고. 근데 저희 최근 뉴스도 살짝 언급했는데 캐나다에서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 놓고 이제 한국이랑 독일 경제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졌죠. 너무 아쉽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쉽다. 젖잘싸라고 하던데. 그렇죠. 사실 60조 원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에 173억 불을 수출했어요. 방산 수출 2022년도에. 네. 그게 이제 폴란드가 우리 걸 많이 사줘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환산하면은 21조 정도 됐어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3배지 지금 이 60조는. 근데 이게 60조가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일단 3척씩 4척씩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2043년까지 12척을 이제 주문하는 건데 전체 배 값은 한 15조 원에서 20조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배 값은. 왜 한 척이 한 1.5조 정도 되니까. 근데 배만 사가면 되지 않잖아요. 교육원 시설, 정비 시설 30년 40년간의 또 그 수리 부속품, 성능계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규모란 말이죠. 거의 국가 대항전이 된 거예요. 네. 제안 요구서 (request for proposal) 하면은 내가 이런 잠수함을 살려고 하니 한번 응모해 보시오 이라고 보내는 게 캐나다에서 이제 각 나라에 뿌렸는데 그걸 다 이제 충족한 나라들이 다 경쟁을 했는데 우리하고 독일하고 이제 마지막 붙은 거예요. 결승전. 그거에 대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하는 이유는 독일이 디젤 잠수함 세계 베스트셀러 국가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18개 나라 정도에 한 180여 정도를 팔았거든. 이미. 그런데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세척할 때 우리한테 한번 졌어요. 저희가 그때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와. 이번에 2차전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독일도 막 죽자살자 하려고 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통상 RFP에는 무기를 살려면 무기 성능, 가격, 성능 납기 그게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절충교육, 옵셋 이걸 사줄 테니까 이거만큼 반대급부를 사주세요 우리를.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는데
이번 제안서는 뭐 100% 중 20%는 잠수함 가격 성능 낮기. 나머지는 다 산업 경제적인面.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60조니까 캐나다에서도 이 기회에 한국하고 독일에 많이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심사가 있던 거예요. 우린 그거 모르고 간 건 아니고 캐나다는 미국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아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캐나다 너희들 좀 잘해. 국방비도 다 우리 적게 내고 우리한테 다 의존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잠수함을 가지려고 했고 핵잠수함도 가지겠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완전히 틀어졌잖아요. 캐나다도 돌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토 국가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내 목소리 좀 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은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잠수함 우리 몰고 캐나다까지 갔잖아요. 쉬운 말로 이제 비교를 하면은 미국에 이제 이 자동차 면허증 따려면 리튼 테스트 한 다음에 드라이빙 테스트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론과 실기. 이론은 독일하고 우리 다 똑같아. 캐나다 인정했어. 이 정도면. 근데 실기는 우리가 해줬어. 캐나다 사람까지 하와이에서 태우고 갔어. 캐나다까지. 독일은 태울 잠수함이 없어. 아, 없어요? 오. 지금은 페이퍼 서브마린 설계 단계. 독일은 여태까지 2,000톤 이하만 팔았지. 캐나다가 요구하는 2,500에서 3,000톤짜리는 판 적이 없어요. 만든 적도 없고. 2차 대전 때는 물론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튼 테스트 플러스 드라이빙 테스트가 거의 다 끝내고 그래서 캐나다 승조원이 그랬잖아. 99년 혼다 시빅을 타다가 테슬라 탄 기분이다. 아, 그만큼 차이. 인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잠수함 사령관이나 해군 본부에다가 너 그거 실제 태우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다 탈락이지 그냥. 탈락? 소문 나가지고. 근데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만큼 자신감이. 후배들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서 드라이빙 테스트까지 합격했는데 알고마 스틸, 뭐 철강, 조선업, 수소 트럭 이런 거까지 했는데 합격증은 다른 사람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어요? 페이퍼 잠수함랑 비교도 안 되는데. 무기를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븐된 무기, 실증된 무기라 해요. 그렇죠. 그게 1번인데 캐나다 해군에서는 우리 해군 잠수함을 많이 탔어요. 선임 장비들도 와서 1박 2일 타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나 산업 경제적인 면, 정치 외교적 면에서 그쪽으로 틀므로 해서 국민적 감정까지 생겼어요. 근데 그 페이퍼 잠수함하고 우리 실제 잠수함 성능은 비슷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면은 안 믿잖아요. 캐나다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잠수함 성능은 양국 오케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좀 결과는 졌지만은 전 세계의 생중계가 된 거예요. 독일의 베스트셀러하고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특히 드라이빙 테스트까지 했고 홍보 효과는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선택을 통해서 지금 캐나다 상황이 안 좋다고 여기저기 뉴스 나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캐나다에서 엄청난 걸 요구했어요. 산업 경제적인 면을. 우리는 잠수함 수주 경쟁에 현대 자동차까지 참여했다고. 이 정도로 다 하면서 캐나다는 끊임없이 요구했지. 더 해줄 거 없냐? 더 해줄 거 없냐? 그야말로 피를 말릴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알고마 스트리나 온타리오에 있는 이런 공장에서는 거의 다 해줄 것 같이 해가지고 뭐 MOU까지 맺고 그랬는데 그거를 독일로 틀어버리면 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삐진 거예요. 삐진 거. 쉬운 말로.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특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지금 방위산업 수출 4강으로 가는 나라예요. 왜냐면은 생산 라인이 잘 구축돼 있어. 캐나다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저런 방산 능력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 협조를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거기 EU에 있지만은 나토에 편입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캐나다 사람들이 불만했어요. 네, 그때. 불만이 많아. 아, 그런 거 크게 기대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나토 국가라서 해서 하나만 때문에 선택한 거 조금 이런 리스크 생각 못 했어요. 그런 MOU 다 틀어지는 거. 그거는 칸이 총리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60조 원짜리를 잃었는데 훨씬 더 큰 거 왔다고 들었는데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2기 취임하기 직전부터 우리한테 러브콜을 한 게 있어요.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한국이 협력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관세 협상 문제가 틀었잖아요. 아까 브룩실즈가 얘기했잖아. 브룩실즈. 그런데 협상하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죠. 마가가 아니라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하는 거지, 역제하는 거지. 쉽빌딩을 집어넣는 거, 쉽빌딩.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머리가 엄청 좋은 거지 우리가.
그래서 그 3,500억 불 투자하면서 1,500억 불을 우리가 조선업을 재건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갔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 그다음에 G7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귓속말 비슷하게 군함 열척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캐나다 문제 끝나고 나서 바로 뉴스가 났어요. RFI, Request for Information. 우리가 이런 군함, 전투함하고 유류 지원함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니 당신네 만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어떤 성능으로? 가격 어느 정도? 이거 시장 조사하는 거지. 그것이 받아서 이미 답을 했다. 이런 얘기가 딱 뜨니까 그걸 건조하는데 1,600조, 30년 동안. 1600조? 그러니까 뭐 60조 깠는데 1600조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러나 이게 금방 하는 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하는데 아무튼 기분이 나빴지만은 그게 또 이제 부상하면서 국민들이 약간의 위로를 받고 있죠. 60조도 지금 감이 없는데 1600조 하니까 사실 60조 별로 안 아까운 느낌도 들고. 캐나다 필요 없어. 네, 됐어요. 저희가 미국랑 손잡을게요. 책임질 수 있죠, 브로. 네. 알겠습니다. 계약 사인까지 꼭 해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이 조선업 진짜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원래부터 안 그랬잖아요. 한국은 늘 잠수함, 조선업이 단단한 거 아니지 않아요? 조선업은 1970년대까지 조선업 챔피언은 미국. 미국은 막 타에 추종을 벌였지. 2차 대전 끝나고서는 그 많이 만든 배를 어디다 처치해 곤란하고 배 무덤이 있었다. 진짜요? 네, 그 정도 1등 했는데 80년도 90년대에는 그거 1등이 챔피언 일본을 가져갔다. 일본이 열심히 해가지고 1등 챔피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그것이 또 한국으로 왔어. 우와. 한국의 빅3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정도는 빅3를 했거든. 1등 했어요. 2020년대부터는 중국이 지금 1등하고 있어. 중국은 물량, 우리는 물량에서 내줬지만은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최고예요. 특히 LNG 선박, 운반선, 채빙선, 그다음에 군함도 우리가 항공모함과 핵심 잠수함만 안 만들었지 나머지는 다 만들었어요. 그 만든 거를 미국이 제일 부러워해요. 자기들보다 더 잘 만들어. 좀 알려주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잠수함 기술도 있어요, 한국은? 잠수함 기술은 후발주자죠. 우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독일에서 우리가 1990년도 첫 번째 잠수함을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200톤짜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기술자들은 이제 독일에 가서 교육받고 온 사람 이런 애들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잠수함을 운용할 것인가 기초적인 노하우 이런 걸 습득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걸 다 우리가 습득해가지고 1990년도 이제 독일에 처음 잠수함을 사러 갈 때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갔지. 한 54명이 국내에서 1년 반 정도 교육받고 제가 그때 멤버였어요. 진짜요? 독일에 처음으로 가서 독일 2년 반 동안 교육받고 잠수함 인수해 왔죠. 그게 1992년 10월 14일이라고. 그럼 오실 때 운전해서 내가 드라이빙 테스터니까 계속 운전한다고. 학습 능력이 대단하네. 네. 1,800톤짜리 9척을 샀는데 9척. 첫 번째 배는 독일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승조원이 가서 교육받고 배 만드는 조선소 직원들은 OJT, 언더잡 트레이닝 해가지고 현장 직무 실습에서 기어다녔어. 막 배 밑바닥 다니면서 파이프라인 보고 도면하고 막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워왔죠. 그래서 두 번째 배부터는 원자재 머터리얼 패키지를 한국에 사다가 지금은 하나오션인데 대우조선에 향해서 조립 생산을 했어요. 여기서. 조립 생산했는데 생산한 속도가 독일에서 만든 첫 배보다 더 빨랐어.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이죠. 역시 빨리빨리 분화. 특히 독일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용접 기술. 용접 기술은 한국이 더 나은 거예요. 용접은 대단히 중요한 거든. 압력선체를 불 안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사올 거야? 부속품 안 팔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건조하자 해서 2008년부터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기술로. 그래서 한 13년 만에 세계에서 12번째로 독자 설계 건조를 한 게 지금 하와이 간 도산 안창호.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명품. 독일이 아주 배 아파하는 배. 아니 내가 30년 전에 가르쳐줬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냈어? 이거죠. 괜히 가르쳐줬다. 약간 이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야 왜 괜히 한국 가르쳐줘가지고 지금 힘들게 해. 이런 지적도 받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진짜.
지금 그러면은 그 도산 난창호함이 가장 최신 잠수함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이 있는데 추진 방식에 따라서 핵 잠수함은 지금 6개 나라가 강대국이 가지고 있고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독일이 제일 기술은 앞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크기에 있어서는 디젤 잠수함 중에 3,000톤 이상을 가진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호주예요. 호주. 호주는 자기들이 설계 건조한 게 아니고 스웨덴에서 설계도를 가져다가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독자 설계 건조는 아니고 실적함이 있는 건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3,000톤 이상은. 우와.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캐나다 60조 프로젝트를 이제 공개했을 때 실적참이 최고지. 독일하고 우리하고 붙을 줄 알았어. 아니 독일이 아니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국민적인 응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캐나다 60조 잠수함 한일전으로 가나 이렇게 했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호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나는 참가 안 할래. 아 진짜요? 그냥 아예? 내부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그다음에 우리는 디젤 잠수함에는 없는 세계 최초의 수직 발사관 6개를 싣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 제안한 그 잠수함은 이거보다 좀 더 커요. 장현실급은 수직 발사관이 10개.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우리가 배워왔지만 AIP 공기 불유 추진 체계 그거를 설치하면은 한 2주 정도 더 물 위에 안 올라오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우리가 더 성능이 좋아요. 제가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잠수함 사업 팀장할 때 독일에서 만든 AIP를 시험 평가하면서 너무 자주 이제 중간에 스톱이 돼, 스톱. 정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만든 건 한 번도 수도본 적이 없어요. 우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산 증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튬 이온 전지가 들어가요. 디젤 잠수함 역사가 한 120년이 좀 넘었는데 납축 전지를 사용했어요. 그걸 사용하다가 일본이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전지를 쓴 거예요. 납축 전지를 없애고 하루에 2-3번씩 올라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 충전 빈도를 줄일 수 있어요. 한두 번으로. 그 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전속으로 가면은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그냥 깡통이 되네, 깡통. 아 진짜. 근데 그거를 리튬 이온 전지를 쓰면은 한 3시간 정도 느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독일하고 우리하고 대등 또는 우위에 있다.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독일의 벤치마킹에서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했지만은 그보다 성능 동등도 이상으로 우리는 이 입증이 됐다. 그래서 뭐 자신감 있으니까 캐나다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캐나다 승조원 2명을 태웠다는 거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은 결과가 좋았다 이거죠. 저는 잠수함 선배로서 그거 태우면 안 돼. 태우면 가다가 고장 나고 문제 생기면 다 일러 바칠 건데. 걱정하는 면에서. 중간에 탈락이야 탈락 했는데 그거를 갔다 와. 와 진짜.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디젤 잠수함 기술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향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또 들은 게 프랑스에서 저희한테 잠수함 연료 줬다고 하던데 이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연료 줬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제 좀 팩트 체크하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핵연료 하면은 우라늄을 얘기하죠. 우라늄.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잖아요. 그래서 우라늄이라는 거는 이 우라늄은 공급국 IA 트라이앵글로 다 감시체가 돼 있어. 쉽진 않죠. 그거 잘못하면 받는 게. 핵무기 사용 만든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감시체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우라늄 농축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농축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사다가 그냥 가공해서 연료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집어넣은 연료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예요. 이제는 농축 우라늄을 사다 쓸 게 아니고 우리도 점진적으로 우리 가공할 수 있도록 농축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는 목표거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협력을 주로 해야 되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해준다 했어요. 아무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협력해준다 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려면은 미국한테도 배야 되겠지만은 프랑스한테도 배야 되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농축 우라늄을 20% 미만을 써요. 농축 우라늄은 20% 이하, 20% 이상으로 나누는데 20% 이하를 저농축 우라늄, 20% 이상을 고농축 우라늄으로 해요. 제조법이 약간씩 틀려. 근데 20% 미만을 가지고 있으면 핵무기를 절대로 못 만들어내. 20% 이상 되면은 좀만 더 원심 불리게 돈이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오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은 핵 잠수함에는 전웅축으로는 5 내지 7.5%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 핵 잠수함 만들려면 우리는 절대 고능축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왜?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만들면 감시하잖아요. NPT 회원국이 IA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해. 그러면은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데가 어디야? 프랑스 아니에요? 전용축으로함으로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겠다. 이걸 사전에 협력했고 이번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그거 우리하고 협력하면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수준의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MOU를 맺은 거죠. 네, 교수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허가 같은 게 없어서 안 만드는 거 솔직히 만들 줄 알죠? 근데 비밀로 하는 거죠. 이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방송 안 나가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쪽의 대표적인 게 NPT예요. IAEA예요. 비확산 조약. 인류 역사상 핵무기가 사용된 건 딱 한 번. 히로시마 나가사키. 보니까 핵무기를 투하니까 이거는 그냥 전쟁이라면 바로 죽으면 뭐 잊어먹잖아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흉악한 몰골이 돼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 괴물같이. 야,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958년도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핵무기는 평화적으로만 사용하자. 그래서 만든 게 IAEA 국제 원자력기구.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 다 보고해. 우리가 체크해 줄게. 동의해? 그러면 너 NPT에 들어와. 비확산 금지 조약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나라는 일제 핵무기를 안 만들겠습니다. 맹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5개국하고 유엔 상임위하고 5개로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땅에 우람이 있으면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이거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선이잖아요. 이거는 인류의 재앙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것 때문에 따라오지. 근데 여기 미국 계시지만은 미국도 아주 불평등해.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허락해줘. 맞아요. 인도 핵무기 못 만들게 하다가 중국을 견제해야지. 만들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작전하다 보니까는 파키스탄 협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용인해 준 거예요. 나쁜 미국이네. 끝나고 전화 한번 하세요. 아무튼 결과가 선이니까 우리가 따라주는 거지. 그러나 조금 질문은 우리 한국 사람 다 할 줄 알아요. 그럴 것 같아서. 한류 뭐 세계 1등 하고 있잖아요. 조선업 거의 1등으로 가고 있잖아. 반도체, 배터리 할 수 있으나 국제 질서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 뿐이죠. 잠수함은 이 정도면 한국 해군 전력 세계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제일 인용을 많이 하는 게 GFP, 그것도 미국 기관인데 그건 사설 연구원이 아니라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GFP는 어떻게 보면 엿장사 마음이에요. 좀 조정하면은 거기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핵무기는 안 넣었어. 핵무기를 넣으면 북한이 등수가 팍 올라가지. 근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에이고 핵무기도 안 가진 것이 이렇게 하면 말이 없는 거지. 그러나 이제 해군력 같은 경우는 한 5, 6, 7위 범위에 있다고 봐요. 7위.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등수 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해군력 따지려면 주변국어 따져야 돼. 아니 브라질 우리 쳐요? 칠레가 우리 공격해요? 전 상관없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거지. 그래서 한중일을 비교하는 게 맞죠. 왜냐? 북한은 우리 해군이 압도해요. 중국보다 우리가 5분의 2 정도 돼요. 중국 해군력에 비해서. 일본은 우리가 3분의 2 정도 되고 일본이 더 우세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강의 전력이 다 거기 배치해 있어요. 뉴쿠스카에 핵 항공모함도 있고 핵 추진 잠수함도 있고 사세보 이런 데는 미국의 탄약고잖아요. 미군이 철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맞춰서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우리가 한 5분의 2 정도니까 우리 좀 더 키워야 되겠네? 일본하고 3분의 2밖에 안 돼? 우리 더 키워야 돼?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런 동기부여도 있고. 그러면 한국 해군은 어떤 무기가 있어요? 약간 자랑스러운. 이제 해군 무기 하면은 이제 이 현 시대를 주름 잡는 것이 이제 핵 추진 항공모함. 근데 이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이 완탑, 미국이 뭐 11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못하고 나머지 군함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게 구축함이에요. 구축함. 대공전, 대함전, 대지상전 하는데 구축함은 제일 유명한 게 이지스 구축함, 신의 방패. 신의 방패. 네, 그거는 대공방어 능력이 제일 출중해요. 비싸. 한 척에 막 1조 6천억, 5천억 그래요. 저희가 그것도 만들어요. 네, 그런데 이지스 구축함 미안은 우리가 다 만들었어. 그래서 미국이
한국 여간내기 아니네. 아 진짜 인정했어요. 그래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와서 조선소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용을 잘해요. 매 2년마다 하와이에서 임팩 훈련을 하거든. 거기 가면 지금도 7월 말까지 하는데 올해 미국 배 다음에 우리가 많이 갔어요. 아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뭐 한국 해군력은 가면은 어깨가 으쓱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31개국에 군함 40여 척, 항공 200대, 사람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직결해 있어.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님으로 맡았어요. 우리가 투스타, 우리 투스타가. 그거는 미군이 잘 안 줘요. 영어권 아니면 안 주거든. 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문 작전 훈련을 다 지휘하고 청군 나눠서 싸움도 시키고 쉬운 말로 이런 걸 다 하고 안전 책임지고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그거를 재작년에 우리를 부사령관을 줬어. 부사령관. 네. 이번엔 사령관을 준 거예요. 한국한테 수잔 베일리 부사령관이 와서 극찬을 하고 사령관도 잘하고 배도 정조대왕 보니까 정말 대단해. 건조 기간도 우리가 3분의 1 미국보다. 그다음에 가격도 2분의 1 정도. 아 가격도 싸고요? 그러니까 매료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휘 능력, 함 건조 능력, 운용 능력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극찬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 말 틀린지. 확인할게요. 원래 제일 좋은 거 들고 있으면 내가 좀 못하고 이러더라도 약간 대장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그러면서 미국을 높이 평가해서는 그러면 이 핵 잠수함 얘기가 나왔는데 궁금한 거 트럼프 덕분에 이거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핵심 잠수함은 우리가 이제 이 90년도 중반부터 가지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계속 핵실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보다 경제력이 막 그때는 4, 50배, 지금은 60배 이상 100배 뒤지잖아요. 이런 나라는 계속 핵무기 만드는데 우리는 못 만들어. 핵무기를 이기고 산다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왜 우리가 북한에 질질 끌려다녀? 근데 미국이 못 만들게 하잖아. 핵무기를.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미국도 우리가 만족시켜주고 그 차선책이 뭐냐?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해서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는 핵잠수함을 만들어 집어넣을 것이다. 예측을 한 거지. 그러면은 미국하고 러시아 핵무기 싣고 들어간 물속에 있는 잠수함은 다 추적 감시해요. 인공위성을 딱 보고 있다가 스타트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추적 감시, 술래잡기 한다고. 그러나 서로 알아요. 나 따라온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핵전쟁이 억제되는 거거든. 지상에 있는 핵무기는 날아가면서 요격되고 너 어디 다 알잖아, 방향을. 물속에 있으면 어디 날아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가면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디젤 잠수하면 속력이 느리고 자막 능력이 떨어져서 못 가요. 그걸 에이펙 표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북한도 억제해야 되고 중국도 억제해야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이거는 디젤 잠수하면 안 돼요. 핵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군사적으로 생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협조해서요.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고 우리 안보에도 필요합니다. 이걸 절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소셜인가 거기다가 승인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내가 볼 땐 승인사항이 아니거든. 황제도 아니야. 황제같이 막 승인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군함 만드는 거는 그 나라의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핵연료로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는 거지. 그런데 아무튼 협조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지. 우리가 이미 1,500억 불을 155조 원 상당을 미국 조선업에 재건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벼룩도 납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는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미국이 자기 필요 안 하면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 조선업이 후퇴해가지고 핵잠수함 들어가면 수리를 제대로 못해요. 2021년도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제일 비싼 시울프라는 핵추진 잠수함이 해저산에 부딪혀가지고 함수 부분이 깨져버렸어. 아이고. 소나름이 깨졌다고. 그거 지금 수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2021년 10월 2일 날 터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수리도 정말요? 그렇게 조선에 밀려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수리 능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라인이 붕괴된 거야. 이런 문제. 그래서 미국은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북한 좀 한국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내가. 네, 우리 잠수함 보내서 할 테니까 더 핵잠수함 만든다 하지 마.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틀리지. 그러면 수리도 한국한테 맡겨야 되나요? 이제 핵잠수함은 고도의 비밀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때문에 핵잠수함까지는 수리를 안 해요 지금.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는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되려면 미국과 우리가 그야말로 짝짝꿍이 돼야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미국은 진짜 우리를 협력 안 하면은 군함 건함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을 2015년 20년부터 중국한테 확 쳐져 있거든. 근데 예전부터 준비한 그 핵 잠수함 산업의 초대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하다가 제가 2003년도에 이제 공식적인 비밀, 공공연한 비밀. 그러나 이제 그걸 유지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준비 없이 시작했어요. 북한의 위험만 생각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결국에는 feasibility study 수준에서 이제 접었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휘발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휘발유는 아직 준비 안 하고 자동차만 설계한 거야. 아 진짜. 이런 휘발유는 쉽게 구하지만 핵연료잖아. 핵연료.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거 대책이 없었어. 미국하고도 상의도 안 했고, 이 핵연료를 쓴다면 미국이 안 입곱게 버는 게 많았어요. 왜냐 1970년대 중반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발각이 한번 됐거든.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우리가 연구원들이 0.2g 농축을 시험적으로 해봤어요. 원래 하려면은 아예 보고하고 해야 돼. 네. 그건 연구 목적으로 한다. 그게 이제 보고 안 하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2004년도에 그게 이제 레이더에 들어온 거지. 어떻게요?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정치적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접었어요. 그때 제가 비운의 사업 단장했어요. 그러면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됐지만 언젠가는 가야 될 무기다. 와 근데 오랫동안 저희가 진짜 준비를 비밀스럽게라도 해왔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진짜 대단한 약간 해군력 갖고 있고 잠수함 기술도 갖고 있고 캐네디 그거 아쉽게 졌지만 앞으로 더 많은 나라한테 오더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진짜 너무 많은 얘기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 사실 저는 아직도 조금 교수님 말 안 믿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연료만 들어오면 핵 잠수함이 뿅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다 준비가 끝났다고 저는 어딘가 있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국뽕이 안 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분입니다. 북님은요? 한국어를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주제인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하고 앞으로 미국이랑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선업 언어 좀 많이 배우면 기회가 많을 거예요, 북님. BTS만 빠지지 말고. 교수님 오늘 이 주제에 대한 거 뭐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 준비된 자에는 기회가 와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독일에서 제가 90년대 잠수함 인수하러 갔을 때 한 5개국이 와서 같이 했었다고. 남미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랬는데 독일 사람들이 제일 경계한 나라가 우리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적당히 알려주면은 막 더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기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단기간 내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포텐셜 파워가 넘쳐나는 민족이다. 오늘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주제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